안녕하세요, 약사님들. 킹메이커 마케팅 오성연 팀장입니다. 드디어 10강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약사님들 중에 블로그를 운영해 보신 적 많으실 텐데 도대체 블로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로직이 도대체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때문에 오늘은 블로그 로직에 대해서 먼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제가 5단계로 블로그 로직을 나눠놨는데 오늘은 최신 로직까지 총 6단계로 블로그 로직을 말씀드릴게요. 블로그 로직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블로그 로직은 네이버에서 이 블로그가 상위 노출될지, 다시 말해서 검색 화면에 가장 상단에 뜰 수 있을지 포스팅의 질을 결정하는 걸 말합니다. 약사님이 타이레놀 성분이라고 검색했을 때 가장 상위에 뜨는, 그리고 두 번째에 뜨는 이런 블로그들은 이제 포스팅 질이라던가 블로그 지수라던가 이런 각종 요소들을 결합을 해서 순위가 결정되는데, 이런 순위를 결정하는 모든 요소들을 블로그 로직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로직은 리브라라는 건데요. 2012년에 처음 생성된 로직으로 얼마나 꾸준히 포스팅이 발행되는지를 기준으로 블로그 로직을 만들었습니다. 약사님들 중에 블로그 조금 해봤다 싶으시면 1일 1포스팅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는 1일 1포스팅만 하면 블로거가 파워블로거가 됐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했고요. 그래서 하루에 포스팅 하나만 올려도 제가 쓰는 모든 글이 상위 노출됐었습니다. 그래서 광고성 블로그가 정말 많이 생겼어요. 제가 쓰는 어떤 블로그라도 상위에 노출되다 보니까 협찬을 받고 광고성 블로그를 써주던지, 인플루언서처럼 제가 가는 맛집이라던가 어떤 상품에 대한 후기를 써주고 돈을 받는다던가 이런 식의 광고성 블로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1일 1포스팅만 하면 되다 보니까 똑같은 글을 반복적으로 생산하고 그냥 무작위로 아무 주제나 상관없이 글을 쓰기만 해도 상위에 노출될 수 있어서 전반적으로 블로그의 질들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로직 C랭크라는 게 탄생을 했는데, 이거는 리브라 로직에서 진화된 걸로 2016년에 생성된 로직입니다. 보시면 맥락, 내용, 연결된 소비, 생산까지 파악을 해서 이 포스팅이 양질인지 파악하는 로직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리브라 로직은 조금 더 꾸준히 블로그를 발행하는 사람들이 최적 블로거라고 봤다면, 이거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이 최적 블로거다라고 판단하는 로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약사님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약사님이 내 전문 지식을 담은 포스팅을 쓰신다. 게다가 꾸준히 쓰신다. 그러면 네이버가 판단했을 때 이 블로그는 전문가가 전문 지식을 발행을 한다. 그러면 이 포스팅 자체가 질이 좋고 또 블로그 자체도 믿을만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걸 저희가 C랭크라고 부르는데, 여기 적힌 연결된 소비 생산은 블로그 보시다 보면 하단에 함께 읽으면 좋은 글이라고 적혀 있고, 그 블로그에 있는 다른 포스팅이 링크로 연결된 거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그 다른 고객들이 이 블로그 글을 보다가 아래에 있는 함께 있는 글까지 클릭을 했다. 그러면 이 블로그에서 다른 블로그까지 연결까지 된다. 그래서 이 포스팅과 이 하단에 있는 포스팅까지 신뢰가 있다라고 판단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블로그는 양질의 블로그다, 최적 블로그다 라고 판단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다이아 로직인데요. 이거는 2020년에 생성된 로직으로 문서의 신뢰도나 반응도까지 중요하게 생각한 로직입니다. C랭크에서는 콘텐츠만 따졌다면 이거는 검색어랑 일치하는지까지 봤던 로직인데요. 약사님이 글을 꾸준히 쓰시더라도 소비자들이 타이레놀 성분이라고 검색했을 때 약사님이 그냥 타이레놀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만 하신 글이 뜬다던가, 아니면 타이레놀이 아니라 비슷한 다른 진통제 글을 썼는데 그게 상위에 노출됐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더 이상 네이버에 검색을 하지 않겠죠. 나는 타이레놀 성분이 궁금한데 상위에 있는 글들은 타이레놀 성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아무리 약사가 쓴 글이라도 영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C랭크가 잘 유지되고 있는 블로거가 다이아까지 완벽하게 맞춘 양질의 컨텐츠를 발행을 한다. 그러면 상위 노출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 로직이 있었을 때는 저희가 이 검색어에 일치하는지도 중요하게 판단을 했어요. 여기 캡처 화면을 보시면 제가 강남 포장 이사 비용 흠뻑쇼 공연 일정이라고 하는데,
이사 비용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가 궁금해할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뜨는 인기글 1위가 100만 원이라고 이사 비용이 나와 있고, 공연 일정도 1위 포스팅이 몇 월 며칠에 어디서 열리는지, 또 연예인은 누가 나오는지 이런 일정을 정확하게 제공하는 포스팅이 1위에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이 포스팅이 정확한 정보만 준다고 상위에 노출되는 건 아니고 C랭크까지 포함을 해야 됐기 때문에 꾸준히 발행을 하시면서 양질의 정보를 발행하는 포스팅 중에 검색어랑 일치되는 정보까지 주는 포스팅이 상위에 노출된다. 이게 다이아 로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로직은 에어서치 스마트 블록인데, 이거는 네이버에서 AI 기반으로 만든 로직입니다. 이거는 2022년에 생성된 로직인데 성별이나 연령, 관심사에 맞춰서 맞춤 콘텐츠가 노출되던 거예요. 약사님들 중에 네이버 홈에 보시면 최근에 방문했던 숙소 근처에 있던 맛집이 뜬다던가, 내가 숙소만 검색했는데 아래 포스팅에 맛집까지 뜬다던가 이런 경우 한 번쯤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네이버에서 에어서치 스마트 블록을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이 화면 보시면 어깨 운동 루틴을 제가 캡처해서 넣어놨거든요. 가장 상단에 네이버 AI 기반 분석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정보에 근접한 테스트를 자동 추출했다라고 적혀 있는데, 어깨 운동 루틴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보통 남자 어깨 운동 루틴을 궁금해하고 처음부터 5번째까지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를 하나하나 다 궁금해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포스팅들이 노출이 됐다. 그러면 그 정보만 요약해서 상단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판단했을 때 사람들이 이 정보에서 가장 클릭을 많이 했고 또 많이 머물렀다. 그러면 이 정보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동시에 이런 정보가 그대로 들어있는 포스팅을 상단에 노출시켜 주겠죠. 그리고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인기 주제라고 돼 있고, 이렇게 동그라미 화면으로 조그만 주제들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저희는 스마트 블럭이라고 부르거든요. 인기 주제 하단에 덤벨 어깨 운동 루틴, 남자 어깨 운동 루틴, 여자 루틴, 헬스장 루틴 이렇게 스마트 블럭이 형성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깨 운동 루틴을 검색한 사람들이 이런 하부 주제까지 같이 검색을 한다라고 네이버가 판단을 한 건데, 그러면 어깨 운동 루틴을 검색하고 또다시 덤벨 어깨 운동 루틴을 검색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스마트 블럭을 클릭해서 계속 네이버에 머무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주제를 파악할 때 어깨 운동 루틴을 검색할 때는 덤벨 어깨 운동 루틴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 주제에 해당하는 서브 키워드를 쓴다던가 조금 더 세부적인 주제를 잡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로직에 맞게 주제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로직은 Q 로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2024년에 생성된 걸로 대화형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흔히 쓰시는 챗GPT랑 유사한 엔진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질문을 할 때 한 검색어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정보의 흐름을 얻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제주도에 숙소를 찾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숙소에서 근처에 맛집은 어디 있고 공항에서 그 숙소는 어떻게 가는지, 또 비행기 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는지, 그 시간에 버스는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궁금할 텐데, 이거를 모든 키워드를 하나하나 검색하는 게 아니라 Q 엔진이 있으면 이 모든 정보를 흐름에 맞게 대화형으로 한 번에 출력할 수 있다 라는 게 Q 엔진의 핵심입니다. 여기 예시를 보시면 제가 제주도 동쪽으로 가는 여행지, 렌트카 업체, 숙소, 맛집을 모두 알려달라고 했는데, 오른쪽 화면에 이 해당하는 포스팅 링크랑 모든 맛집의 링크,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포스팅들이 같이 보이고 있죠. 이렇게 대화형으로 검색 정보가 노출되기 때문에 포스팅을 할 때도 소비자들이 어떤 정보를 같이 궁금해하는지까지 저희가 연계해서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지금의 챗GPT랑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Q 엔진을 조금 더 대화형 엔진으로 많이 썼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마지막 로직 개인 맞춤형인데요. 최근에 네이버가 전반적으로 로직을 다 바꿨습니다. 블로그에 조금 더 관심이 많으시거나 나는 마케팅 조금 관심이 있어서 검색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마다 검색 화면 노출이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대 여자인 제가 타이레놀 성분을 검색할 때는 이게 얼마나 해열제 효과가 빠른지 궁금할 거고, 아이를 가진 분이 검색할 때는 이게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성분인지 궁금해할 거잖아요.
이게 사람마다 내가 이 정보를 검색했을 때 원하는 정보의 양이라던가 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네이버가 제가 가진 정보에 기반해서 저에게 필요한 포스팅을 상위에 노출시켜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단에 보시면 제가 최적 블로그라고 빨간색으로 화면 표시를 해놨는데 옛날에는 파워블로거들의 포스팅이 가장 상위에 노출됐어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로직에서도 블로그 지수가 영향력이 꽤 높은 편이었고요. 그래서 블로그를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경우도 빈번했고 전반적으로 검색어의 질이 좋진 않았습니다. 제가 타이레놀 성분을 검색했을 때 가장 상단에 타이레놀 성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인플루언서가 타이레놀과 관련된 후기라던가 아니면 타이레놀을 협찬받아가지고 그 후기를 좋게 써준다던가 이런 글이 있으면 아무도 네이버에 검색을 안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블로그 지수가 아니라 정말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포스팅이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지금은 약사님들이 블로그를 시작하기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봅니다. 옛날처럼 파워블로거 분들만 블로그를 시작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약사님들이 정말 약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적어주는 게 네이버가 원하는 방향, 그리고 고객들이 정말 필요한 정보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약사님들이 아무리 내가 블로그를 방금 만들어서 지수가 낮아요, 제가 글을 아무리 써봤는데 조회수가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라고 하셨던 분들도 변형된 로직에서는 충분히 조회수도 많이 받으실 수 있고 상위에 노출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아직 모든 키워드에 적용된 건 아니라서 약사님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시다가 여기는 파워블로거가 조금 더 1위에 있는데요, 여기는 인플루언서가 무조건 다 상위에 있는데요 하는 키워드도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은 맛집이라던가 이런 키워드에는 아직 적용이 안 돼 있고 타이레놀 성분이라던가 아니면 제품 후기 이런 류에는 점점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약사님들 같은 전문가 분들이 약사님들이 직접 가지고 계신 정보를 천천히 서술을 해주시고 고객들이 원하는 정보를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상담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듯이 저희한테 서술을 해주시는 게 네이버가 원하는 방향, 고객이 원하는 방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블로그 로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어려운 블로그 로직 말고 지금 당장 블로그를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분들을 위해서 블로그 만드는 방법부터 어떻게 블로그 주제를 기획해야 될지 이런 처음 부분부터 천천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까지 어려운 강의 찾아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 강의는 조금 더 쉽고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는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